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교육과정 심화 1 5차시 사립유치원 회계. 오늘은 1차시에서 알려드렸던 사립유치원 기본 개념과 회계 원칙 등을 복습해보면서 한층 더 깊은 회계 용어 이해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하는데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을 설치 및 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나 사인을 말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대표적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있습니다. 오늘은 심화과정이므로 이전에 배웠던 유치원 회계 운용의 일반 원칙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 운영의 원칙은 국가의 정책과 설립 목적에 맞게 사립유치원의 재무와 회계를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의 원칙은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을 각각 세입, 세출 예산에 편입해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등의 보관금과 잡종금은 여기서 말하는 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은 사립유치원의 수입과 지출이 누락됨 없이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립 전 예산의 집행금지 원칙은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성립 전 예산이 아니면 집행하지 못하고 추가 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은 한정성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며 사립유치원 회계 세출 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립유치원 회계의 타회계 전출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개성의 원칙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 관할청 보고 후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유치원 공시정보 범위, 공시 횟수 및 시기에 따라 4월에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당해연도 경비를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고 당해연도 책정 경비를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계의 용어 이해의 심화 과정을 밟기 전 회계 업무의 흐름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계 업무는 예산 편성, 예산 집행, 결산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산 편성을 개시하고 예산을 등록하면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예산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결제가 진행되면 수입과 지출로 나뉘어 각각의 단계에 따라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업무별 일정은 사인과 법인에 따라 다른데요. 먼저 사인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예산을 확정하면 예산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결산이 이루어지면 결산보고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예산 확정 이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 예산 확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후 똑같이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결산과 결산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사인과는 다르게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55일까지 심의 및 확정이 이루어지며 결산보고 또한 원장에서 관할청이 아닌 이사장에서 관할청으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징수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결의 증액과 감액은 최초 징수결의 이후에 징수결정액을 증액 혹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오납 반환결의는 징수결정 및 수납착오, 중복 등의 사유로 징수,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 납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불납결손결의의 경우 법령에 의해 채무면제의 통지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때 불납결손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결손 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2월 결의는 동일 회계에 있어서 전년도에 생긴 잉여금 중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말하며 수입 과목 경정결의는 세입금의 과목을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과온합 반환 경정결의는 과온합 반환할 과목의 오류로 인해 이를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전 회계연도에 과온합이 발생했으나 해당 회계연도에 반환을 하지 못하여 현재 회계연도에서 반환을 하는 결의는 전년도 과온합 반환 경정결의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수입과 관련해 날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날짜 설정은 발의일자, 업무 확정일자, 고지일자, 납입기한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발의일자는 수입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는 행위로 날짜 설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수업료는 해당 월이 시작되기 10일 이전 징수해서는 안 되며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교부일 이후에 수업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다음 업무 확정일자는 발의일자와 같은 날짜로 설정하면 되는데요. 이때 전입금 징수결의 작성 시 업무 확정일자가 수납일자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전입금이 입금된 날짜로 업무 확정일자를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 확정일자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결제 완료일자가 징수부등기 일자가 됩니다. 다음 고지일자는 발의일자와 같거나 이후 날짜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 부담금의 경우 학부모에게 금액 및 납부기한을 알리는 날짜로 설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납입기한은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한 날짜로 설정해야 하는데요. 수익자 부담금의 경우 납입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고지일자와 납입기한은 보조금 및 지원금, 그 밖의 수입의 경우 통상 발의일자와 같은 날짜로 설정하셔야 하며 전입금 징수결의 사용 시 비활성화된다는 점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출결의서 작업을 진행하실 때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품위번호는 해당 지출건에 사용된 품위번호, 원인행위번호는 원인행위에 부여된 원인행위번호, 결의번호는 지출결의에 부여된 지출결의번호를 말하므로 이를 참고하셔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예산 과목은 재원, 관, 항, 목 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적요는 지출결의 작성 시 작성한 개요를 말합니다. 이때 지출건명에 대해 알아보기 쉽도록 요점을 뽑아서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 체주는 통합거래처에 등록한 내역 중 수령인 설정으로 검색한 거래처를 말합니다. 다음은 회계의 마지막 부분인 세입, 세출결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목별로 세입 내역,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입액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세입결산에서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전년도 2월액을 합친 것을 말하며 징수결정액은 법령, 조령 등에 의해 세입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해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으로 수납액과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불납결손액은 징수경액 중 결손 처분한 금액을 말하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수납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반면 세출결산 시 각각의 목별로 집행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이전용내역, 사고 2월 및 명시 2월, 계속비 2월 내역을 기록해야 하는데요. 세출결산 시 예산현액은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으로 예산액과 예비비 지출액, 전년도 2월액, 이전용 등의 증감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결산액은 지출액과 동일하며 2월액은 해당 연도 예산현액 중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명시, 사고, 계속비를 말합니다. 더불어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 연도 2월액을 제외한 잔액을 말하며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액 대비 잔액으로 다음 금액들을 뺀 잔액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계 잉여금의 경우 현금 출납부 잔액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값을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전 기본과정에서 배웠던 사립유치원 운영비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는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 부담 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나뉘는데요. 보조금 및 지원금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방과 후 과정비, 무상급식비 및 학급 운영비 지원 등을 말합니다. 수익자 부담 수입은 원장이 책정한 원비로 방과 후 돌봄비, 특성화비, 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을 말합니다. 그 밖의 수입은 설치 경영자 이전 수입, 차입금, 이자 수입, 전년도 2월금 등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맞춤형 회계 업무 파트너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